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수익금입니다.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올랐다, 몇 퍼센트가 내렸다라는 그런 수익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얼마를 벌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0% 수익률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1,100만 원이 되면서 수익금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00%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제 총 2,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가 났어요. 그러면은 1억 1,000만 원이 되어서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0% 수익률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익금이 2억이 돼서 1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이 오를 것이다,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투자들을 다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그거는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투자 원금이 많아야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몇 프로 올랐대, 몇 프로 내렸대, 이걸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주식수를 얼마만큼 모았느냐,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덩이 굴리기, 스노우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눈덩이를 이렇게 굴릴 때 보면은 작은 것들을 굴려 나가요. 그래서 10주, 100주 이렇게 모아 나가죠. 그런데 그게 200주, 500주, 1000주가 되면 이제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거를 한 바퀴를 굴리면 주변에 있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눈덩이가 작으면 한 바퀴를 굴려도 별로 달라붙는 눈이 많이 없어요. 그렇듯이 내가 어떤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을 때 수익금을 많이 얻으려면 덩어리들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내가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TQQQ를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가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그거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7번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 만약에 상장 시점에 내가 100주를 사뒀다 그러면 지금 거의 2만 주가 다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통은 1대2 액면 분할을 했지만 딱 한 번 1대3 액면 분할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 100주가 12년, 13년 이렇게 될 때 거의 2만 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럴 때까지 이제 내가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덩이는 알아서 이제 불어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다음 액면 분할 하기 전이 가장 주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말 눈덩이가 한번 쫙 굴려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정말 수익이 클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또 이제 40대 중반, 남편은 50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목표 금액을 빨리 얻고 싶어서 저희는 근로소득으로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또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냥 일정량 사두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싸져서 야, 이게 그렇게까지 오르겠어 생각을 하겠지만 예전에 역사들이 다 그렇게 증명을 해왔어요. 보통 액면 분할은 120에서 180달러일 때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20달러, 30달러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중이지만 나중에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정말 비싸서 많이 못 사는, 야,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작년에도 겪었거든요. 정말 오를 때 무척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수익금이니까 주식수를 많이 모은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또 버텨내야 되니까 그런 무리한 자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정말 여유 자금으로 하면 딱 좋고, 정말 내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된다면 대출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한 대출은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정말 여유 자금이죠. 내가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 동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 엄청 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쓰는데 투자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돈 생길 때마다 사 모으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누구 말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 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사 모으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이왕이면 좀 싸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전문가 5만 명이 모조리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60년 케네디 대통령 선거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낸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뉴스와 사건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16살 어린 나이에 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주식시장이 내린다고 들었으므로 선거 다음 날인 1960년 11월 9일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나고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관없이 계속 모으는 걸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마음 편안하고 정말 뇌가 가벼워지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하시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찐득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 내시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